그래서 위에 올렸. 집회 신고 안 해가지고 가면도 못 쓰게 하는 거. 가면도 못 쓰게 해서 얼굴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 가면 쓴다 그러더니. 아, 그렇구나. 경찰차, 저기 봉은사는 경찰차와 경찰들이 있더라고요. 다닥다닥 못 들어가서, 못 붙어가서 띄엄띄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머리띠처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진짜? 네. 지금 뭉쳐서 뭐 퍼포먼스 하고 가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경찰이 고양이 가면도 못 쓰게 하고 집회 신고를 안 해서 따닥따닥 붙어가면 또 1인 시위에 걸린다 뭐 얘기를 하나 봐요. 그 명방이 피팅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좀 띄엄띄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사무실 삼성역 4번 출구인데 출발을 했고 저는 여기 봉은사에서부터 통닭을 열었고요. 봉은사를 거쳐서 지금 MB사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 애기들도 있어요. 어머, 귀여워. 지금 집회 신고를 왜 안 하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뭉쳐서 못 가고 있습니다. 애기들도 왔어요, 애기들도. MB들레길 오신 거예요? 예. 네, 어떠세요? 추워요. 오늘 고양이 가면도 쓴다 그랬는데. 예, 고양이 가면이 전부 다 떨어졌더라고요. 아, 못 받았어요. 그러면 60명보다 훨씬 많이 오신 것 같네요? 저희는 중국어 패한지 몰라서 그냥 네. 오신 분들 많아요. 아, 그냥 오신 분들이 많고 시청 안 하고.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어요? 광복구 방송 듣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아, 재밌을 것 같아서. 봉도사가 MB한테 많은 핍박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명박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네. 네. 지금 예쁜 한 쌍이신 것 같은데 예쁜 청춘 남녀를 보고 계십니다. 앞에 애기도 있어요, 가족들. 앞으로 가볼게요. 아, 그래. 공도사님. 예. 공도사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예, 안녕하세요. 이거 어디야? 네. 팩트 아니야? 아니요. 예. 성갑TV. 제 거는 6개월 정지 먹었어요. 뒤에. 아, 저기. 지금 예. 둘레길을 가고 있는데 예. 사람들이 막 흩어졌듯이 가고 있어요. 예. 왜 그런 거죠? 지금? 전략입니다. 전략? 예. 옛날에 김종인이 방위 때문에 여기 못 쳐들어왔거든요. 네. 어디 있는지 몰라, 방위가.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디에 가는지 잘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예. 실제로 우리가 좀 경직된 집회 이런 건 다 해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참여해갖고 마음속으로도 생각을 좀 하고 서로 네. 공감대도 갖고, 그리고 또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예. 이런 이 집회 신고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집회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모여서 문화 행사하고 이 아침 운동하고 이런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했기 때문에 막 뭉쳐서 구호 외치면서 가고 이런 거는 오늘 컨셉이 아닙니다. 예. 오늘은 그냥 흐리멍텅
뒤에 조심해요. 멍텅. 뒤에 말도. 근데 이렇게 각이 안 떨어져야지 사실 저쪽에서 좀 걱정을 더 많이 해요. 네. 딱 떨어지면 고기만 폭격해버리면 되잖아. 오늘 MP도 네. 국정원이 가르쳐줘서 네. 우리가 여기 어디인지는 모르나 뭐 추정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아 전화가 오셨네요. 가을향기 무천. 네. 예. 그런데 그런데 예. 우리가 지금 고양이 가면을 못 쓰고 가는 것 같아요. 고양이 가면요. 네. 일부 썼다 벗었다 해요. 아, 썼다 벗었다? 하고. 네. 왜냐면 고양이가 늘 노출되면 쥐한테 공격을 받잖아. 썼다 벗었다 하고 그래야지. 네, 그렇게 기쁜 뜻이.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 안 되고 지금 정치권에서 MB 얘기를 잃지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MB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있고 원세훈 국정원장을 임명한 MB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모르면 이건 무능한 거고 모를 리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오랫동안 1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은 옳지 않다. 뒤에 조심해요. 그런 의미에서 좀 국민들에게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MB 문제를 좀 전면에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해라 네. 하는 취지로 오늘 행사를 기획한 거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이 시작이니까 조금씩 이제 MB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지금 처음부터 이명박은 처벌을 안 받는 거에 대한 네. 그 잘못하고 4대 강요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잘못이 있는데 네. 새누리당은 지금 공기여부를 개혁하겠다는 식으로 모면을 하고 이제 있어요. 그렇게 지금 주자가 멀리 퍼지면은 네. 그 오늘 아침부터 헷갈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국정원 댓글 문제에 대해서만 좀 정치권에서 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MB 청문회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MB가 처벌을 안 받는 걸 얘기하려니까 아니, 지금 제가 그러니까 처벌은 네. 뭐 위대한 각하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네. 검찰도 궁금해하고 네. 그다음 문제가 나오면 처벌받는 거지 느닷없이 처벌할 수 없잖아. 이게 백주 대나대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좀 차근차근 밟아가자. 그런 얘기. 뜻으로. 예. MB께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서. 각하께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장막 뒤로 숨지 말고 전면에 나와서 잘잘못을 따지고 좀 밝혀주는 그 자리에 좀 당당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좀 치사하지 않아요? 나오셔야지. 그럼 지금 사저에 가서 또 하실 일은 있으신가요? 사저 이렇게 퍼포먼스?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예. 구경하고 이제 마지막에 구원 모였습니다. 야옹. 알겠습니다. 저기 뭐야? 여기 회원들이 많이 참가하셨는데 회원분들한테 뭐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 오늘은 그 미건수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MB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끌어올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고맙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5년 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듯이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국민들이 고통을 안고 있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 선 분에게 이제는 좀 문제 해결을 물을 때가 됐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같이 가져주시고 함께 묻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마움도 표시하셔요. 각하께 감사합니다. 식스팩에 기회를 제공해 주신 각하. 그럼 무궁무진한 독서를 해줄 수 있었 기회를 줬던 각하. 그러나 제가 돌려줄 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봉주의 역습 이제 시작입니다. 네. 우리 생중계 하는 시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했잖아. 뭘 또 해라 그래. 중간에 조심해. 또 한 번 해주세요. 또 한 번 해주세요. 네, 이 때문에. 정봉주의 역습이 시작됐다. 기대하시라. 각하. 나와야 지금 처벌이든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오늘은 가족들도 많이 나와서 아이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스스럼 없이 진행이 되고 딱딱하지 않는 그런 걸로 진행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검정 드레스 코드입니다.
지금 퀴즈장도 찾고 있어요, 지금. 검은 고양이래. 오늘 6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분들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60명 조금 넘게 신청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악세사리가 오, 애기까지 데려오셔서 힘드시겠는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아직은 네. 경찰차까지 있군요. 아저씨는 에스코트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오 년 동안 언론 장악에 지금 4대 강인이 뭐니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고 그 바턴을 이어받은 박근혜는 민영화와 지금 또 많은 철도를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를 이야기하면서 플랜카드 거리에 올린 거 보면 공기업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버스를 타고 오면서 시민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아니 공기업 개혁을 이야기하기 전에 공기업을 이렇게 만든 관리들이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공기업 개혁을 이야기하면 무엇하냐, 처벌할 사람들이 처벌을 안 받고 뭐 새로 임명된 그런 공기업 대표들이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잘못한 고위공직자나 실무진들이 처벌을 받아야 뭐 공기업 개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처벌을 안 받겠구나 라는 생각에 함부로 못한 거겠죠. 정부에서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권력자들이 밀어붙이는 이런 것도 공기업에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따라만 가다가 공기업을 망친 거 아닙니까? 근데 새누리는 공기업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도둑질을 이제 방지를 해야 합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처벌을 받을 자가 처벌을 받아야 고위공직자들 처벌, 실무진들이 처벌을 받아야 다시는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지도자가 잘못되어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산이 안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무원 노조도 압박하는 것이고요. 정치 참여 뭐 안 되네 되네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사업에서 공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뒤에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오고 있습니다. 걸어가고가 아니고요. 선거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부정선거도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답이 없습니다. 뭐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하고 유사사무
받고 누구든지 그냥 내가 한번 그냥 갔다 올 테니까 너의 앞날을 보장해 줄게. 그냥 의사사무소 차려. 그러면 의사사무소 차리고 그냥 한 자리 해먹겠다 하면 끝인 것이죠. 뭐 기껏해봐야 뭐 징역 몇 년에 벌금 얼마. 그들한테는 껌값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처벌이 안 되고 뭐 총선 대선 뭐 다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 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개표 조작도 물론 문제고요. 너무 많이 맞고. 네. 수개표가 먼저 해야 되는데 수개표 먼저 안 하고 전자개표기 돌려서 피리릭 그냥 수개표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개표 원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려면 수개표 먼저 하고 전자개표기 뒤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순서가. 아유, 뒤로 돌아서 하려니까 힘들어. 지금 MB 둘레길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 내로 드레스 코드는 검정. 네, MB의 삼성역 사무실을 지나 코엑스를 지나 봉은사를 지나 지금 아무래도 저 앞쪽에서 또 꺾여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MB가 잘못한 일을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인데 아까 저 봉도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제 갈 때 이런 자유로운 얽매이지 않은 그런 형태의 운동들이 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는 저도 적극 동참을 하고요. 그 리건스가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벽 대바람부터 9시 반부터 시작된 행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정원 대선 개입 이야기 나왔지만 아니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하고 새누리가 유사사무소 설치하고 전자개표기 돌려서 이게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스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국회 시연회 할 때 진선미 의원은 소스 프로그램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비공개로 했고 제가 방송을 가려고 했는데 막았습니다. 그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스 프로그램 공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이 조작이 가능하다고 삼성과 10년 넘게 싸우신 이미지 인식의 권위자 조성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영상도 영상 클립 유튜브 다운팟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개표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수개표 178조에 유관으로 검열 확인 있어요. 그게 수개표 원칙인데 그거에 따라서 수개표 먼저 하고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전자개표기지만 하려고 한다면 그 뒤에 해라 이거죠. 전자개표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표 먼저 하고 돌리려면 돌려라. 개수기로 돌리면 되는데 지들이 그렇게 전자개표기 먼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개표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12월 18일 날 득표수 올라왔죠? 미리 조작했다는 거고 공표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갈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습니다. 개표 시작도 안 했는데 개표 중인데 방송사는 득표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대략 몇 명이 온 것 같으세요? 2만 명쯤 오지 않았어요? 3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경찰 수사는 한 2,000명 되고. 네.
경찰 한 500명 동원된 거예요. 네. 경찰은 500명. 경찰보다 많겠지. 근데 사실 한 10대 명이 모여서 조용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각하가 참 인복이 많은 분이야. 자, 이명박 사무실 좀 가르쳐줘요. 내가 뭐 부동산 업자예요? 내가 뭐 공인중개사에 나더러 물어봐. 나중에 저기 서울로 가면 알려드릴게요. 서울 그 무상급식 해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잘 아니까. 카카가 너무 궁금해요. 뭐 하고 계시나? 안녕하신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왔어요. 아 좋다. 여기 한 말씀씩 좀 들어보자 이게. 네, 그러네요. 네, 좋네. 왜 왔는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각하가 안녕한지 되게 궁금하시다고 네, 하셨잖아요. 상당히 궁금해요. 요새 조용하시니까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제. 정말 궁금해요. 네. 네. 외국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불안한 분들은 안경 쓰시고. 질문하실 분들 나오셔가지고 저 각하한테 질문하실 분 나오셔가지고 질문하세요. 각하한테 한 말씀. 네. 저번에 어제 테레비 보니까 굉장히 즐거운 얼굴로 내가 한번 본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게 즐거우신지. 네, 그거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궁금해서 네, 보고 네. 싶으시다고. 네, 네, 보고 싶어요. 네. 한번 보게 될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그 팔당 가면은 자전거 도로 다니면서 참 상쾌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오마이뉴스 기사 보셨어요? 네. 그 자전거 도로를 타고 2km 가면 낭 떨어지네요. 아, 그러니까 여기를 달리면 죽는다 그러면서 또 국민들을 보내려고 하네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 지난 5년 지금 1년 동안 자기 검열이 이렇게 철저해졌어. 그전 같으면 이거 각하 책임이다. 이거 각하 구속해야 된다. 라고 한다. 허위사실 유포로 갈까봐. 근데 그 주장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어제 그 녹음을 했습니다. 전국구. 전 1편은 전반부는 각하 건들지 마. 5억 달러를 세금이 세탁했다 그러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각하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각하를 자그마치 30분 동안 저와 이정열, 최지용 기자가 변호를 해요. 여러분들 맞서서. 네. 그럼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더 미울 것 같아. 의원님 종편 TV조선 왔는데 찍어도 돼요? 그럼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아니 저기 종편 아웃인데 뒤에 들리세요? 예, 그리고 후반부는 철도 파업 불법인가? 그래서 그거는 왜 자꾸 철도 문제를 얘기하냐면 현 정권의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정책 특징 5년간의 특징은 무무 전략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무무 전략이에요. 근데 이번 5년은 민영화 전략입니다. 근데 민영화의 핵심 축은 두 가지인데 자회사 설립과 경쟁체제 도입이에요. 맞아요. 철도를 못 막으면 그다음 줄줄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자회사 설립은 뭐냐면 쪽문을 열어놓죠. 쪽문 열면 빗장이 금방 열려요. 예를 들어서 송도에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그게 제가 17대 때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넣는 것을 끝까지 반대에다가 결국 정부 측에서 요청해갖고 10%인가 15%를 받아줬어요. 지금 몇 프로 된지 아세요? 50%? 지금 50%가 됐고 내국인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문이 열리면 그리고 이번에 그 조금 이따 이제 의료 민영화도 얘기할 건데 조금 열리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 신경 안 쓰고 상업에 바쁘니까 지나가다 보면 확 열리는데 그 피해를 다 여러분이 입습니다. 검찰 청와대도 민영화하기만 설리면서 경영시제 도입합니다. 어우 섹시하세요. 어우 따끈따끈. 검찰 민영하면은 좋네. 경찰 민영하면 이분들 급여도 올려주고 얼마나 좋아. 네. 근데 일단 반은 잘라야 돼. 경찰들한테 물어봐야 돼. 민영화 찬성하냐 왜? 적자 보니까 경찰이 적자 보니까 반을 잘라 일단. 그다음 급여를 한 10%만 올려줘. 또 찬성하시겠어요? 어디 갔어? 그래서 그 철도 문제를 지금 계속 다루는 거는 철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3월에 다시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분들의 파업은 내일 모레 이제 전국구 들으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노조나 공기업이 파업하는 순간 무조건 불법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전혀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파업하는 순간 무조건 불법으로 딱지를 찍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파업하는 순간 이분들이 절차도 정당하고 방법도 정당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우리나라. 이것도 그나마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전에는 아예 파업을 못합니다. 파업할 수 있는 길을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줘요. 그게 필수 유지 업무 제도예요. 요 정도 필수 유지할 수 있는 인원만 놔두고 당신들 파업해도 괜찮다. 이게 파업이 법적 용어로 쟁의 행동이거든요. 쟁의 행동. 이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밀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사측이 얼마나 힘이 많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의 쟁의 행위를 우리가 지금 각 앞에서 정당하다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이 그 쟁의를 통해서 자기의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 공기업을 지켜내야지 우리가 지금처럼 편안한 정시 도착률 세계 1위, 그 다음에 여객 안전도 세계 5위, 인천공항만큼 아주 우수하게 잘 운영된 이런 공기업이에요. 그런데 조선 어디 갔어? 조선 동화 주로 동화도 왔었던데 아까 당신들 개인이 잘못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 연합. 연합도 있어요 요즘? 연합도 나빠? 종편에 하나예요. 연합도 종편이 됐어? 네. 연합 종편 아니야? 왜 그래? 그러세요? 다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해? 연합 종편인데. 그래 왜 그래? 팩트TV도 종편이야 그럼? 그래서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국구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들어요. 1회가 220만 다운로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1등, 2등 하던 데들이 요즘 15만 원으로 줄었대요. 그래서 가볍게 한 13배 정도 뛰어넘었어. 이게 뭐 그 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이정열, 최지용을 발탁한 제 승관이죠. 그 친구들 이번에 2회 했는데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그 전국구 잘 들으시고 특히 철도 문제 그리고 각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이제 두고 보세요. BBK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제가 4개월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정동영 의장 얼마 전에 만났더니 대선 때는 정봉주밖에 기억을 못한대. 정동영도 잊어먹었대. 지금 우리 MB께서 이 대선 국정원 댓글 개입, 사이버 사령부 댓글 개입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민주당도 뒤로 빠져 있고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전선을 흐트러 놓는다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국정원 문제, 특검 문제 때문에 교착 상태에서 아무도 이걸 뚫지 못하잖아요. MB 문제를 MB 청문회나 MB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국 이것을 뚫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개월 두고 보세요. 결국 MB께서는 검찰 소환에 응하셔야 될 거고 국회 청문회도 응하셔야 될 거고 전국적으로는 제가 즐겨 먹던 1년 동안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고향입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야옹. 자, 여러분들 마음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는 이런 그 충심을 갖고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옹. 부산국수를 위하여. 뭐야 노래하라고요? 검은 고양이 내로내 이거 잠깐 풀어줄게요. 여기서 좀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어 그래. 저기 한 30m 간격으로만. 월급 잘 받아 이제? 뭘 잘 받아? 예전에 많이 낮았어요. 구조 월급 팩트 TV 구조 좀 해야 돼. 민영화해야 돼 팩트 TV. 그때 제일 민영화였어요. 민영화에.
진짜 방송들이 다 돈이기 때문에 광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맨날 언론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주제와는 벗어졌지만. 제일 민영아 1순위. 민영아 1순위. 반좀 넘었죠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앞으로 한 1.5km. 제가 4.19가 일어난 3.15 부정선거를 지나서 3.15 부정선거 그리고 구로을 대표적으로 얘기해보면 구로을 부정선거 그것도 묻었어요. 그리고 규명도 안 되고 있고요. 구로을 지나서 뭐 디도스 뭐 터널 디도스 강남을 부정선거 강남을뿐만 아니라 그때도 그런 똑같은 일들이 강남을 뭐 그쪽에서 있었다고 저는 그때 영상 보시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규명이 안 되고 묻어주니까 대선에서는 아주 그냥 드러난 개표 조작과 국가기관 대선 개입, 새누리 유사사무소. 지금 새누리 유사사무소는 윤정호 목사만 처벌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박근혜 임명장이 일어났는데 박근혜 임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축소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어느 누가 유사사무소 설치하고 그냥 나만 처벌받을 테니까 나중에 한 자리 해줘라 아니면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처벌을 하지 않으면 법대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횡행하게 될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벌을 계속 해야 되고요. 처벌을 꼭 이루어서 바른 선거를 이뤄야 합니다.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최소한의 그런 것만 남겨두고 그런 기관만 남겨두고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정치인도 쥐공될 수 있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나 뭐 다른 법을 적용을 해서 그냥 헌법보다 국가보안법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헌법이 제일 큰 법인데 국가보안법은 그걸 뛰어넘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과 그리고 뭐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 국정원이지만 개표 조작에도 국정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 개표기는 국정원의 승인 없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개표가 국정원 등 국가대선 개입하고 새누리 시발단 유사사무소는 전초전이고요. 개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는 당선 임명장을 받고 당선 인증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직접적으로 개표 조작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을 해보고 그래서 미리 득표를 준비를 한 12월 18일 그리고 그 이전에 12월 11일도 득표수가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근데 다 할 수가 없어서 12월 18일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2월 18일 날 득표수가 올라갔고 공표 전에 막 개표하고 있어요. 아니면 개표도 지금 준비 안 했어요. 2시간 전에 방송에는 득표율이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표 상황표를 가지고 개표 상황표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고 뭐 뉴시스를 비롯해 뭐 진실의 뭐 여러 가지 또 몇 군데 그 언론사에서 개표 조작에 관한 개표 부정에 관한 그리고 표가 안 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계속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게 기사로 기사화할 수 있었던 게 기사를 함부로 쓰면 언론사도 걸리거든요. 근데 개표 상황표 분석 결과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 청문회 때 선관위 직원을 홈표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게 기계 잘못은 아니고 사람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개표 사원표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는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무효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개표가 178조에 있는데 유관으로 검열, 확인, 이것이어요. 이것이 수개표의 원칙인데, 지금 전자개표기 휘리릭 돌려놓고 거기는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들어가고, 기계라고 지들이 선관위 내부 규칙으로 쓴다 하더라도 전산이거든요.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그걸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선거법에는 있는 것인데, 선관위 관리 규칙 99조 3항으로 기계라고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위법, 하위법의 개념도 모르는 대법관들이 엉터리 판결한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전자개표기 먼저 사용하지 말고 수개표하고 전자개표기 사용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수개표 먼저 하고 뭐 개수기를 돌리면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돈 들여가지고 전자개표기 썼잖아요. 그럼 전자개표기는 보조수단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뒤로 가라, 뒤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전자개표기 휘리릭 돌려버리고 수개표가 2,000표에서 4,000표가 10여 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게 무슨 슈퍼맨들도 아니고 원더우먼도 아니고 두두두두 잡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휘리릭 그냥 넘겨버리는 그거를 날림을 수개표라고 하면서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부터 국민들이 모르니까 국민들을 우롱하고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홍보하고 가르쳐주고, 이것이 문제다, 뭐 선거법대로 하면 된다, 선거법대로 안 해서 문제다, 가장 문제는 수개표 먼저 해라, 그리고 쓰려면 전자개표기는 뒤로 써라, 그게 절차상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178조가 수개표 원칙인데 유관으로 검열, 확인, 이게 수개표다, 국민들한테 알려주시고, 그건 전산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전산이에요. 그래서 조작 가능하니까 그 전에 국회에서 막아놨는데, 선관위 내부 규칙 99조 3항 뭐 전산을 쓸 수 있다, 이건 투개표 할 때 문제거든요. 개표는 안 돼요. 투개표 할 때 그런 건데, 투개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문제는 대법원이 헌법 아래 공직선거법은 따로인데 공직선거법에 있지도 않는 선관위 내부 규칙으로 썼다는 거죠. 웃긴 거죠. 대법관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MB 빌딩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코엑스 동은사 지금 학동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찍을게. 엄마 줄게. 자, 손 빼고. 잠시만요. 자, 여기가 진짜 여기야. 좀 아닌가 이거? 저기 봐, 여기. 아저씨한테 뽀뽀 한번 해. 뽀뽀 한번. 저기 엄마. 뽀뽀 한번 해봐. 됐어요? 부해. 힘드셨죠? 아니요. 많이 들었어요? 예. 신나요. 근데 오늘 저희가 집회 신고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했고 행진 신고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함께 몰려오는 거를 원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했기 때문에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렇게 에스코트 하면서 같이 오신
우리 여기 강남서 일단 수소속 관계자들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경찰서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다고요. 수고하셨다고. 예. 수고하셨다고 박수 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난 한 5년 동안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남겨놓고 각하가 퇴임하셨고 1년을 지켜봤더니 역시 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께서 단순히 그냥 오늘 행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애국심이 투철한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작은 거지만 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이 철도 부위원장이 조계사 갔을 때 제가 들어갔더니 너무 문제가 돼갖고 일반 정치인들 오는 거 면회 안 하겠다고. 근데 이제 정봉주가 왔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며느리를 봤대요. 그리고 철도에서 39년 동안 근무를 했고 앞으로 정년이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무슨 부귀 영화가 필요해서 내가 파업을 하고 감옥 갈 걸 뻔히 알면서 여기 조계사까지 들어왔겠냐. 39년 동안 나를 길러준,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우리 자식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월급을 줬던 철도, 그리고 그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도와준 세금을 낸 국민들, 이분들이 이 철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2년 정년 납두고 감옥 갈 걸 각오하면서 여기 왔습니다. 월급이 더 올라갈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자리가 보장될 것도 아니고 정치할 것도 아니지만 나를 이렇게 평생 동안 도움을 준 고마운 철도와 고마운 국민들에게 이렇게 철도를 넘겨줄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부귀영화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다만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가는 사회에 내가 작은 돌 하나 얹지 않으면 정말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모두 격려하면서 그 문제의 중심에는 각하가 있습니다.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철학자 중에 한 분이 장 에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 실험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와서 생존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값싼 용서는 결국은 악의 세력을 더 키워서 역사는 부정한 세력이 계속 이어지고 권력을 잡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된다. 값싼 용서가 우리가 어설프게 용서한 것, 값싸게 용서한 것이 결국은 이 세월 동안 악을 키워왔던 그러한 역사를 반복한 것이다. 그 점을 우리는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MB 시절에 잘못된 부분들, 제2롯데월드, 천안함, 4대강, 그리고 교육 문제, 공기업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다시 더 큰 악이 역사의 정의인 것처럼 위장해서 권력을 잡고 우리들의 삶을 짓밟고 우리 후손들의 삶을 짓밟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을 여기 계신 분들이 반드시 좀 가졌으면 또 그러한 정성으로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소! 박수 쳐야지 옳소 하면. 저는 사실 전국구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전국구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감옥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집사람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상한 부인이야. 그런데 제가 갈등할 때
주진우하고 김어준 이놈들은 또 하래. 나 또 감옥에 보내려. 자기들끼리 가기 싫으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한 2달 동안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카페에도 잠깐 글을 썼지만 2011년 12월 26일 날 영하 10도가 넘는 날, 제가 감옥 가는 날 모이셨던 분들, 그 다음에 형이 확정 판결되는 날 제 집 앞에 촛불을 들고 모이셨던 분들, 그리고 1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주셨던 정성, 철수하는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만사 제껴놓고 홍성까지 오신 분들, 이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눈빛과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계속 제 가슴을 잡았습니다. 내 하나 두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과연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피해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때 우리 집사님 또 그랬습니다. 홍성 그 추운 출소하는 날 왔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정치를 하지 마라. 이 여자는 나 감옥 보내는 게 직업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앞뒤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 더 첨가됐습니다. 이 좋은 일요일날, 좋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만사 제쳐놓고 정말 이 MB 문제를, 역사의 과오를 제대로 정리하고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이 눈빛을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하면 우리가 좀 치사한 인간들이 되잖아요. 각하에 대한 애정이 좀 줄어드는 것 같잖아.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이제는 집회신고도 하고 행진신고도 하고, 그래서 구호도 외칠 수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정의와 민주를 사랑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대통령의 뒤에 이렇게 끈질긴 민족이 남아있다. 질긴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고, 적어도 13579 매달 하는 것은 좀 바쁘니까, 저도 좀 바빠요. 그래서 적어도 2달에 한 번씩은 이와 같은 국민들의, 그분이 가실 때까지. 근데 그분이 가셨는데 무상급식의 양이 좀 적다. 그럼 이제 교도소 앞에 가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끈질기게 우리가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에 오늘 몸에 힘 쫙 뺐잖아요. 몸에 힘 빼면 잡기가 힘이 듭니다. 몸에 힘 안 뺐어요? 힘이 더 나요. 어머니 잘못 이해하셨구나. 힘을 빼는 건 몸이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사고가 유연해지고 탄력이 있어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보니까 약간 그 빨간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새누리당 친한 사람들이 많아. 빨간색. 그 다음에는 MB 문제에 대해서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뿐만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잘 참석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우리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민족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정봉주와 상식적인 시민의 역습이 시작됐다. 맞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운영진에서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쥐고기 국밥입니다. 그래서 국밥 같이 드시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또 2달 뒤에 다시 만나서 그 2달 뒤에 만나기 전에 이제 매주 또 토요일 날 오는데, 저도 그 촛불 집회 좀 자주 나와달라는 부탁들이 있었고 좀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2009년도 각하가 이렇게 잔혹하게 몰아붙였던, 그래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돌아가신 용산 참사 5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렇게 야만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용산 참사로 가족을 잃고 집을 잃은 그분들의 아픔을 또 같이 공감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목적지예요? 그거 알려드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행사를 기획했던 미건스 카페지기 막걸리 아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걸 문화행사로 생각해서 촘촘하게 잘 준비를 못하는 바람에 오시는데 불편하셨죠. 이렇게 같이 못 오시고 막 끊어서 가고 뭐 모양 가면 썼다 벗었다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건 뭐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실수한 거니까 정말 죄송하고요. 3월에 한 번 더 하자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때는 저희가 집회 신고도 하고 행진 신고도 해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좀 많이 좀 와주세요. 네. 정봉수 의원님과 키트. 차를 마실 수 있는 티타임권을 드리겠습니다. 오. 값은 거네. 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전국구 방송에 참석할 권한 없어. 먹는 거예요, 전부. 먹는 거. 정봉주 의원님 어렸을 때 좋아하셨던 운동이 있습니다. 축구. 땡! 땡! 전혀 의외의 땡! 줄넘기. 뒷꼬리 돌리기. 옛날 땡! 뒷꼬리 잡고 뒷꼬리 돌리기. 예? 뒷꼬리 돌리기. 땡! 뒷꼬리 돌리기. 땡! 시기 운동. 땡! 줄넘기. 힌트를 좀 드릴게요. 엎부기 일어서서 격투기랑 좀 관련된 운동입니다. 땡! 택견. 땡! 택견. 땡! 땡! 태권도! 땡! 권투. 다 나왔는데. 아니에요, 땡! 제일 유명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땡! 제기차기. 땡! 어디 나왔어? 권투. 화이팅. 화이팅. 지금 답이 나왔어. 먼저 얘기하시면 돼요. 정답! 뭐예요? 정답 쿵푸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있잖아. 오래 안 했고 한 4년 했어요. 이거 가지고 계시면요. 예, 혹시 차 한잔 다음은 정서사와 차 한 잔 마시는 게 상품입니다. 의원님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권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질문은요. 우리 각하께서 잘 만들어주신 4대강 있잖아요. 정말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어주셨죠. 4대강을 가나다 순서대로 4개를 나열하시면 됩니다. 가나다? 낙동강 한강. 낙동강. 낙동강. 예? 낙동강. 낙동강. 예? 낙동강. 예? 낙동강. 하나, 둘, 셋, 땡! 한강이요? 정답 이러고 오세요. 우리도 모르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랑빨랑 안 들어갔어. 식사. 네, 마지막 선물인데요. 이거는 정봉주 의원님과 술을 한잔 하실 수 있는 한잔 갖고 안 돼. 음주권이고요. 2차까지 저희가 비용을 마련하겠습니다. 만원 꼼수다 말고 방송 새로 시작하셨죠? 제목이 어떻게 되죠? 전국구. 그렇죠. 전국구 멤버 이름 잠시만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4명을 다 전국구 member 이름 하나다요? 3초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4명을. 알려주고. 하나, 둘, 셋, 땡! 이정렬, 차기용, 정봉주, 김영민. 국정원. 와, 좋겠네요. 조금 빨라야 돼. 최연소, 그 다음에 최연장자. 최연소는 그냥 줘도 돼요. 그냥 줄 거예요. 올라와봐. 8살인데 엄청 착해요. 어디서 누구
천안? 이름이 뭐야, 이름이? 아니 문제 풀리는 게 문제. 아 그러니까 그 문제 맞추면 애기 아까 애기 없었어. 아 그러니까 뭐예요? 대한민국 민족 여기 애기. 제가 어린 애기 쪽에 대학생들 있으면 주고 손님 있으면 주고. 예. 와 최연소. 아니야 거절하는데. 여기요. 감면 못 받으신 분들이 책으로 대신 받을 수 없냐고. 라면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면 못 받으신 분. 예, 이쪽으로 나오세요. 쭉 나오세요. 두 분, 예. 잠시만요, 먼저 나와보세요. 두 분, 뭐 커플이세요? 네. 언제,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어요. 예, 훌륭한 빨갱이 분이십니다. 여기 가면 안 받을 때 아가씨. 여기 라면 또 못 받으신 분이요. 가면 못 라면 못 받으신 분. 꼭 받아야겠다 그러시는 분. 일로 나와보세요. 이명박 선생님. 아, 정봉주 선생님. 저는요 100명 돌려볼게요. 100명하고 돌려볼게요. 저 엄청 멀리 왔어요. 멀리서 왔어요. 다 없어졌어. 다 나갔어. 혹시 여수에서 오신 분 안 계십니까? 또 멀리서 오신 분. 우선 우선 탈락. 멀리서 오신 분 안 계세요? 충청도. 여기 있어요 충청도. 두 분이서 어떻게? 가져가시고 아니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오셨는데 책을 이리 줘보세요. 책을 꼭 받아야 되겠다. 아 책을 저도 못 봤어요. 이 책을 꼭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핸드폰으로 주소를 그러면은 보내드릴게요. 맨날 각하한테 속아갖고 믿지 않는 분위기야. 왜 이래? 자, 그 전화번호 기록 다 아시죠? 몰라요. 010 4336 0515 인터넷에 때리면 나와요. 010 4336 제가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해서 영어 1호예요. 다 인력. 네, 영어 1호. 그래서 오늘 왔는데 책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나 못 받아서 그런 분들은 문자로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비는 착불로? 그런 용어를 잘 몰라. 택배비는 착불로. 네. 잘 아시겠죠? 010-4336-0515. 아니, 뭐 그걸 보고를 해. 인터넷 때리면 다 나와요. 그걸 뭘 보고를 해. 네. 예,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책을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낸 분만 오늘 온 거로 제가 간주할게요. 아 그래요. 옆에 뿌려갖고 뭐 이거 커미션 받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 거죠? 네, 고양이 가면 벗고 가라네요. 가면도 시용품입니까? 정경차들이 에스코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나봐, 저쪽에. 아니 지금도 올 수 있게 하시니까. 여기도 방패 들고 지키고 있어요. 여기가 맞나봐. 여기가 MB 사전 맞나봐. 맞나봐요? 아니에요? 근데 방패 들고 왜 있지? 저쪽 골목에?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다른데요? 안 보여.
여기가 MB사조가 아닌가? 여기 방패 들고 골목에 방패 들고 있어서 건너에 있대. 건너에? 건너래. 저기 건너에요? 물어봤더니,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건너에 있대. 근데 왜 저기 지금 골목에 방패 들고 서 있지? 그냥 저기 할까? 경찰 말고도 서울청 직원, 사복 다 여기 다 왔지. 곳곳에 있다는 다 얘기네요. 오늘 비번이래, 다들. 오늘 쉬는 날인데, 네. 이것 때문에 다들. 예.